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800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극적인 반등에 성공해주며 7,200선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훈풍을 코스닥 역시도 받아가며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죠. 오늘 6% 가까이 상승하며 82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개장과 함께 매수 사이드가 발동이 되며 시작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던 거 역시나 반도체주 상승에 있었죠. 미국 기술주들의 강세와 함께 또 SK하이닉스의 ADR도 27% 급등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준 하루였고요. 또 이와 함께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가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가남 신약의 FDA 승인 불발 원인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오늘 HLB뿐만이 아니라 그룹주 전반이 또 줄줄이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7월의 가운데에서 급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 과연 남아있는 기회들은 어디에 있을지 오늘 1시간 동안 짚어보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 라운지 1등을 포착하는 남자 박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정말 태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던 한 주였는데 또 지난주에 나오셔서 전문가님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었고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또 반등할 때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의 반등을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계속 이 반등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박진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모처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윗꼬리를 달았어요. 오전 2시 넘어가면서부터 그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빠르게 매도로 전환하면서 그 차익 거래성으로 금융투자는 현물을 역시 팔기 시작하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하여튼 지수가 고점 대비 꽤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제가 시세를 확인했는데 10몇 %까지 올라갔다 거의 5%대 상승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제가 여러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 포트 같은 것도 보고 왔는데 전부 다 소위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서 심지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저기 평당 훨씬 더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올랐다가 조금이라도 좀 빠지면은 너무 불안해하신 거죠. 또 저가를 깨면서 지금 4주 내내 지수가 빠졌는데 또 5주 차에도 또 한번 저가를 또 깨면서 뭐 6,000포인트까지 더 빠질까 봐 엄청나게 지금 걱정이 되고 다들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더 빠지진 않아요. 더 빠지진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습니다. 단기 바닥. 어제를 기점으로 단기 바닥이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라인, 지금 지수대 위에서 계속 움직일 테고 반등을 시도할 때,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저가를 깨면서 더 빠지는 지금 4주 동안 빠졌거든요. 다음
5주차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즉 주도 섹터라고 부르죠. 주도 섹터 안에서도 1등주를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도 섹터는 딴 거 없어요.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SK하이닉스만 봅니다. 삼성전자는 안 보고 그냥 SK하이닉스가 제일 잘 오를 때 제일 탄력적으로 오르고 상승률도 높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챙겨갈 게 있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죠. 최근 장비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오늘도 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죠. 한미반도체도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TC 몬더를 만드는 장비주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십 년에 걸쳐서 5천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했죠. 거기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장비주고 그리고 돈도 제일 잘 벌고 있어요. 실적 증가분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빠질 때도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망가지면 반도체는 그나마 잘 버티고 반등할 때 반도체주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 순환매로 뭐 다른 섹터 여러 개 있죠. 뭐 코스닥의 특정 섹터, 뭐 성장주, 뭐 특정 섹터 로봇 뭐 이런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돈이 흘러가려면은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지금 순환매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잘 사고 잘 팔 때, 잘 파는 거 거기만 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하니까요. 그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죠.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근데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여기서 조금 한 2% 정도 더 차감을 해야 되겠어요. 삼전 닉스가 그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데이터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데이터라면은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차트, 재료, 즉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냐, 뭐 이런 걸 재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수급. 보통은 개인들보다는 스마트머니들, 즉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서 뭐 사모펀드나 투신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이 잘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개인들과 좀 안타깝죠. 저 이런 말 드릴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개인들과 반대로 하면 대다수의 개인들과 반대로 해야지만 돈을 법니다. 지금 개인들 포지션이 어떠나요? 어제도 거의 6조 원 가까이 그냥 다 팔고 아마 떠난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못 견딘 거죠. 못 견디다가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나 주식으로 이제 너무 빠지기만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싫다. 모르겠다. 그냥 다 손절하고 떠날래. 하면서 떠난 자금이 어제 6조 원, 오늘도 거의 3조 원 가까이 돼요. 자, 이런 현상이 개인들이 이렇게 하루에 3조 원 넘게 파는 이런 현상이 지수가 5천에서 거의 9천 갈 때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어요. 보이지가 않았어. 개인들이 계속 샀죠. 외국인들이 저기 위에서 뭐 7천, 8천, 9천 위에서 계속 던지는데도 개인들이 진짜 철벽처럼, 초롱성처럼 계속 받아냈잖아요. 받아냈던 이 개인들이 평단가가 훨씬 더 위에 있겠죠. 훨씬 더 평단가가 위에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7,000포인트 근처에서 마구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사고 있을까요? 바로 나보다 돈 많고 똑똑한 사모펀드든 외국인이든 이런 집단들이 아주 싸게 지금 그걸 주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엄청 주워갔잖아요, 거기. 어제도 지수가 반등하는가 싶더니 점심때쯤에는 고점 대비 막 5%, 6% 빠져버렸죠. 근데 거기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집단들이. 그러면은 수급의 영향에 의해서 이 싸게 들어온 이 스마트머니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최소한 더 막 마구 우리가 위에서 따라가면서 살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죠.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살 때 내가 살 현금이 없다면은 있는 거라도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기다릴 때 잘 기다렸잖아요. 4주 동안, 5주 동안. 내리 하락할 때 잘 기다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던지려고 합니까?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살 때고 돈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면 좀 더 가져가 볼 때. 자, 그렇게 제가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섹터와 종목이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비중이 클 때만 유효한 겁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기타 섹터, 뭐 바이오든 2차 전지든 기타 등등 여러 섹터가 있죠.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안타깝지만 반등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반도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옮겨 타줘야 됩니다. 반도체 섹터가 아닌데 저기 막 70% 빠진 데 있죠. 70% 빠졌어도 옮겨 타야 돼요. 옮겨 타. 그래야지 그나마 빠르게 내 손실분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반도체. 지금 오늘도 제가 반도체 종목 엄청 가져왔어요. 반도체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코스피 주봉이잖아요. 주봉. 1, 2, 3, 4. 4주 연속으로 빠졌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언제 한 번 더 힘든 시절이 있었죠? 3월 달에 전쟁이 났었잖아요. 전쟁이 나서 고점 대비 지수가 거의 27% 빠졌어요. 지금도 27% 거의 30% 가까이 빠졌는데 지수 레벨 때는 지금이 훨씬 높은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또는 실제로 수익률 자체는 지금이 훨씬 처참하죠. 그건 이 하락이 누적적으로 4주, 5주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에 확 빠졌다가 이 당시에는 확 다시 들어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 했던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4주 차에 이 20주봉, 노란색 라인이 20주봉이에요. 20주봉. 여기를 깼다가 다시 위로 올라탔죠. 20주봉이면 거의 5달이에요. 5달. 20주봉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5달 동안 평균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샀으면은 지금 가격 5달 동안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이란 거예요. 만약에 20주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고 뭐 저는 여기서 더 빠지나 싶어요. 여기서는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역시 일봉을 봤을 때 여기 검은색 라인이 120선이에요. 120선. 120선이면 굉장히 긴 시계죠. 긴 시기 동안인데 여기를 한번 깼다가 반등을 했죠. 근데 아직도 이 저항이 굉장히 크긴 해요. 요 하락 채널을 만들 수가 있죠. 채널이라는 거는 고가, 고가를 이은 라인, 저가를 이은 라인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간 안에 있는 거죠. 추세 자체가 이 구간 안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팔려고 하고 하락 압력이 아직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SK하이닉스 10% 넘게 올라가는 그 구간에 잡으면 안 되죠. 그때는 좀 있는 분들, 많이 산 분들은 줄여야 될 때고 오히려 우리가 잡을 때는 음봉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양봉 매매하는 거 좋아해요. 신고가 이런 앞구간에서는 신고가 매매, 양봉, 돌파 매매를 해야죠. 뒷구간에서는 전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구간에서 사고 싶은 그 자리가 이 구간에서 뒷구간에서는 팔아야 될 자리.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거꾸로 하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스마트 머니들, 나보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팔 때 사서 물리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스닥 간단히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스닥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되죠? 코스닥. 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은 여기서 더 빠지면 한 700포인트 초반까지 가면은 그때 한번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살만합니다. 그거 말고는 코스닥은 안 됩니다. 코스닥은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이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V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VM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장비주죠. 전공정 장비주인데 제가 이때 한번 공략을 드렸는데 2차 그 목표가까지 바로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지면서 거의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회복도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빠지면 자금이 들어오고. 근데 돈이 갈 데가 지금 한정적입니다. 반도체 말고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몇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또 강조드려요. 양봉에 따라 붙지 말고 빠졌을 때 음봉 이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때 들어갔으면 이런 음봉 따놨을 때 음봉 종가에 딱 들어갔으면은 다음 날 이거 거의 20%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양봉에 지금 따라가서는 수익 날 구간이 잘 없어요.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크게 반등을 했는데 불구하고 같이 많이 올랐던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왜 삼성전기는 왜 못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확실한 곳에 먼저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확실한 거, 즉 AI 랠리를 이끈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메모리 반도체 그쪽에 먼저 돈이 쏠리는 거고. 자, 삼성전기가 하는 거는 기판이나 뭐 MLCC 이쪽이죠. AI 부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이쪽에는 여기서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요. 제가 뭐 8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여러 8가지, 뭐 9가지 강한 종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메모리 반도체 쪽,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될 경우에는 이 AI 부품을 만드는 이 삼성전기는 조금 소외를 받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SK하이닉스가 크게 반등을 해서 조금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되네. 그때 좀 쉬어갈 때 이런데 삼성전기가 못 올랐으면은 다시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대 천왕, 뭐 9대 천왕 안에서도 수급이 돌고 돈다. 그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때 이 패턴 기억하면은 수익 구간 타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 이 장비주입니다. 증착 관련된 종목인데 그 주성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오늘 이게 코스닥 종목인데 바로 거의 10몇 %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이 갈지 못 갈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좋은 참고 자료는 과거의 상승 이력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 뭐 상한가도 가고 한 번 갈 때 20% 넘게 이렇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죠. 20% 또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올라가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이 종목은 끼가 좋지 하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종목 1등주 뽑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많네요. 마키나락스도 있죠. 마키나락스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 이 종목이 저희 검색기에 계속 잡혀요. 그래서 종목이 못 갈 종목이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와야 돼요. 음봉 크게 떨어졌죠. 음봉 크게 떨어지면 그 다음 날도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안 떨어지고 양봉 크게 마감. 이런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키나락스 요거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가 수준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가시 종목에 두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종목이 없어요. 막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몇 개 빼고는 수급이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이때 갈 만한 데가 또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는 뭐 새로운 종목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루함을 느끼는 그런 참여자들이 수급이 이동할 만하니까 마키나락스는 한번 가시 종목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일 가져오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30% 룰을 지키냐.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주도주라고 제가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내일까지 이거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매우 중요한 구간이니까 요거 제가 또 오늘 챙겨왔습니다. SK하이닉스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등 매일매일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조금 올라가면 막 사고 싶고 빠지면 그 위에서 팔 걸. 이런 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4주 동안 내리 계속 맞기만 했기 때문에 또 빠질까 봐 너무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판단은 제가 냉정하게 시장의 진짜 흐름대로 저는 희망적인 얘기만 하진 않고 시장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가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 진행 중에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들어오시면은 이 실시간 공개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변동성 큰 시장 함께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라잡이가 될 테니까요. 함께하면서 하반기에는 수익 한번 같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또 예리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를 기점으로 단기 바닥이 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7월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섹터보다는 역시나 반도체주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특히나 계속해서 우리가 양봉보다는 음봉과 조금 더 친해져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이런 전략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전문가님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또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1등주 전략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6월의 공략주들 VM이 27%, 삼성전기는 44%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과 노하우 전부 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다행히 급반등이 나와줬는데 이번 주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1등주 전략 어떤 기준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등주. 네, 1등주 매매가 제가 창시자죠. 1등주 매매, 1등주라는 거는 하루에 20% 또는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런 종목들이 꽤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 나왔는데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죠. 요거는 일단 저의 1등주 검색기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 딱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설정하는 법은 저 실시간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고 메모칸에다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요거는 수동으로 한번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늘의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 섹터였고요. 그러면 우리도 종목을 이 안에서 골라야 되겠죠. 주도 섹터가 소부장인데 반도체인데 다른 거, 바이오 쪽에서 특정 종목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바이오를 매매할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매매한 습관을 들일 경우에는 매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그날 몰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도 매매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1등주는 대덕전자였습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거의 20% 넘게 상승 흐름이 보였죠. 근데 분봉을 보셔야 돼요. 분봉이 조금 전형적인 그런 1등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1등주라는 건 종가까지 고가로 마감하는 거, 즉 계속 어디서 샀든 당일 기준입니다. 오늘 어디서 샀든 종가까지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다 수익인 거죠. 이런 종목이 1등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제가 한 번 상승 분봉이에요. 조금 기다가 두 번째 상승, 기다가 세 번째 상승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마지막 상승률은 20%대 상승으로 마감하겠죠. 이게 전형적인 1등주입니다. 그럼 매매 타점을 잡자면 보통 이런데 조금 눌릴 때 눌림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이런 데서 사거나 9시 한 20분, 30분 정도 되겠죠. 이런데 10시 넘어가서 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1등주입니다. 근데 1등주가 하루에 몇 개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죠. 지금 저번 주만 해도 아예 거의 멸종이었죠. 1등주 자체가 시장에 내리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1등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이거 바뀌는 거 저점이 나왔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역시 1등주인데 검색기에도 역시 포착이 됐죠. 포착이 된 그 순간부터 해서 15%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아주 일봉상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변곡점에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 목표가가 저기 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주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저의 검색기를 통해서 그 날에 주도 섹터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 섹터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1등주는 수동으로 조금 골라줘야 돼요. 과거의 상승 이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가 이쪽에 몰리는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등주를 딱 고르고 그리고 분봉해서 타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단 하나의 모든 걸 다 관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 이런 걸 막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그래서 신기루에 목매지 마세요. 단 하나의 뭐 보조지표 어떤 거 이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특정 구간 안으로 들어가거나 특정 수치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자, 이것만 지우셔도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주식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주식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서 결론이 나오는 거다. 그 결론도 확률 게임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챙겨가셔도 여러분 주식을 보는 그런 눈이 좀 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검색기를 1등주 검색기도 있지만 신고 거래량 검색기라고 해서 최근 조금 변화된 그런 시장에 맞춰서 제가 검색기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JWC냐 이거 탈모 관련된 종목일 거예요. 아마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상한가 간 종목 2개 다 모두 잡아냈죠. 그래서 이번에 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원래 1개만 드렸는데 신고 거래량 검색기까지 2개 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 활용하셔서 이제 어려운 시장, 변동성 큰 시장 꼭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서든 1등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1등하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1등주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기회를 미리 찾아볼 수 있는 기법이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1등주로는 대덕전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의 또 숨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전 닉스보다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20%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님의 검색기에 장 초반에 또 이름을 올렸었죠. 그 이후로 정말 무섭게 올라갔는데 최대 15%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1등하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들은 1등주 검색기를 통해서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 또 섹터와 종목 그리고 까다로운 타점까지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등장에 들어갈 때 어떤 종목,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지 고민이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검색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직접 1등주를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역시나 전문가님이 선택한 1등주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매주 수요일에 직접 선정한 박진한 픽 3종목을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자주 시청하셨던 분들은 첫 번째 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000660 그냥 종목 코드가 000660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자, SK 하이닉스. 자, 오늘 근데 분위기가 좋다가 저기 11선에다가 딱 맞고 오늘 고점 대비 한 7% 넘게 빠졌거든요. 여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그만큼 저항이 강하고 앞에 소위 물린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좀 빠져도 또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1등이죠, 1등. 1등이에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해요. DNA가 흘러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만년 2등이었어요, 원래. 만년 2등이었는데, 자, 만년 2등 기업이 미국에도 하나 있어요. 바로 AMD라고 합니다. AMD. 팹리스 기업인데, 리사수 대표가 있죠. 리사수 대표가. GPU에서도 엔비디아 이어서 만년 2등. 그리고 CPU도 인텔에 이어서 맨날 2등. 만년 2등 하다가 이 2등끼리 손을 잡고 만든 게 바로 HBM입니다. HBM을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2013년에 만들었어요. 최초로 2013년에. 이때는 누구도 챗GPT가 나와가지고 지금 AI로 세상을 바꿀 줄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기술 자체가 이게 계속 미세화, 뭐 몇 나노 하죠. 미세화 해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디램을 관통을 시켜가지고 6단, 뭐 8단, 12단 이거 쌓아보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을 했고, 그래 AMD가 야 너희 SK하이닉스 너희들이 이거 HBM 만들어주면 우리가 사줄게. 일단 같이 한번 협업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출발하는 저게 HBM입니다. 그걸 적자를 보고 계속 연구비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계속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시장이 열렸고 거기서 SK하이닉스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이 60조 원 넘게 찍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HBM 이슈나 거기서 투입한 그런 자금, 자본, 그리고 그 노력들, 직원들, 이 DNA가 흘러. SK하이닉스 이 기업 자체에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도 1등을 한번 역전했던 거. 저는 앞으로 또 역전할 거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제가 SK하이닉스를 매우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채널이죠. 이것도 자주 보이죠. 채널, 고가야 이런 라인. 여기서 채널 안에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가려면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올라놔야 되겠죠. 이런 저항대를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저항을 맞았죠. 11선. 요 11선과 이 고가를 이은 라인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근데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하면 돼요.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시간만 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만 지켜주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주가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 저항대 위에다가 올라타게 돼요. 그건 당연해요. 밀리지만 않으면 당연하죠. 이렇게 내려가고 저항대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주가는 이렇게 옆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자리만 유지해둬도.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 이 자리에서 밀리지만 않아도 저항대 위에 올라타게 될 경우에는 다음 목표가는 뭐 230만 원. 그 위로는 뭐 250만 원. 근데 250만 원 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합니다. 저기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니까 일단은 230만 원까지 목표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수급. 자,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원했던 게 그게 뭐죠? 4, 5, 6월 동안 계속 원했던 거. 외국인 투자자들 언제 들어오냐. 외국인은 맨날 뭐 3조 원씩 왜 팔기만 하지? 그랬던 외국인이 드디어 온다니까요. 드디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환율도 ADR 상장 때문에 지금 매일 SK하이닉스가 거의 조 단위로 환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1,500원대 계속 머물다가 1,4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수급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수급, 스마트머니 등 위에다가 등 위에 올라타서 같이 가야죠. 한 방향으로. 네, 이틀 동안 들어왔어요. 내일 또 중요해요. 내일 이들이 크게 팔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ADR 상장 이후 울고 웃었던 SK하이닉스였죠. 첫 번째 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항상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먼저 박진한 픽으로 선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ADR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고 여전히 반등할 때 힘이 강한 건 반도체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230만 원 단기 목표가로 보고 계시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만큼 전략 한번 자세히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기판 관련주입니다. 뭐 삼성전기와 하는 게 같죠. 삼성전기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MLCC, 기판, 실리콘 커패시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판 딱 대입되는 게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오늘 뭐 1등주로 제가 선정한 만큼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을 볼 때 중요한 게 이제 P와 Q라고 하죠. P는 판매 단가, Q는 그 생산량이라고 하죠. P 곱하기 Q가 이제 실적, 판매량이 되는 그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이 되는데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P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품귀 현상이죠. 품귀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 기판 시장이 기판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서 지금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증설 투자를 잘 해놨어요. 5월달에 이미 선제적으로 이 기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놨고 이 공장이 하반기에 돌아가기 시작하게 될 게 Q도 덩달아 커지겠죠. P 곱하기 Q 당연히 매출 실적 잘 나오겠죠. 요 아이디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반등을 했죠.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제가 요거 자주 말씀드리죠. 고가와 고가를 이은 라인, 고가와 고가를 이은 라인인데 지금 살짝 튀어나왔어요. 살짝 튀어나와서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걸 제가 뾰로롱이라고 하는데 뾰로롱이 나오면은 다음 목표가는 이런데요. 이런데 뭐 17만 원, 뭐 19만 원 최대 전고점까지. 그래서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최근 한 이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세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역시 가시 종목 상단에 두고 한번 매매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전략 설명과 함께 전문가님이 오늘의 1등주로 말씀해 주셨던 대덕전자였죠. 두 번째 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좀 눌렸던 종목인데 오늘 힘차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 한때 24%까지 급등을 했는데 현재 또 절대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대덕전자 앞으로의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박진한 픽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SK하이닉스와 대덕전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망의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역시 소부장 장비주입니다. 원익 IPS인데 장비주가 굉장히 많아요. 뭐 테스, VM, 뭐 그다음에 PSK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했죠. 그래서 원익 IPS의 경우에는 장비, 그중에서 증착과 관련된 겁니다. 증착이란 거는 방막을 씌우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이 또 한자어로 이루어진 게 많아서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공정 자체가. 근데 그래도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대충 뭐 하는 거고 그게 뭐 공정과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다. 쭉쭉쭉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어야 돼요. 증착은 뭐 원익 IPS, 식각은 뭐 VM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노강은 ASML 뭐 오늘 실적 발표도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이 분류가 돼야 돼요. 분류가 돼야지만 반도체 소부장 투자들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기업들끼리 분류가 된 세부 항목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테스, PSK, VM 이런 종목이 다 같이 음봉이었어요. 다 같이 못 오르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원익 IPS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을 건설한다고 거의 발표를 했고 거기에 거의 4천조 원 넘게 투자를 한다고 밝혔죠. 거기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바로 이 전공정 장비주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반등도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거리도 양호한 편이죠. 이만큼이라도 원익 IPS의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거리가 26%인데 오늘 올라와서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지금은 신고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쉽지. 저기 밑에 있는 종목 60% 70% 빠져 있는 종목이 반등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정고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이 반등하는 게 더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카 IPS 역시 제가 소부장 종목들 다 제가 꼼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 어느 공정에 속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공정은 어디다. 가장 강한 섹터는 어디다.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은 소부장이 아니에요. 특정한 날에는 뭐 장비주가 가지면 특정한 날에는 소재주가 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 흐름을 제가 바로 실시간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딱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흐름을 짚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가 있고 더 이 험난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잘하니까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에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들어오시면은 요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같이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도 반도체단에서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은 소부장 안에서도 전공정 장비주 원익 IPS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장비주들 올라줄 때 빠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줬던 종목인데 오늘 역시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반등해준 종목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덕전자까지 전문가님의 박진한 픽으로 세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장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그럴 때마다 또 급락할 때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단기 트레이딩의 강점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당일에 매매할 시나리오를 전날에 다 설정해놔야 돼요. 오늘 그래야지 SK하이닉스 이 전략도 없이 막 들어가니까 오늘 10% 11% 올라갈 때 덥석 잡는 겁니다. 덥석 잡았으면 지금 잡자마자 거의 10%가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흘러갈 때 주가가 흘러갈 때 그때 라야만 매수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단기 추세를 파악할 때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일의 고가와 전일의 저가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거의 30% 상한가까지 거의 갔죠.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요 분홍색 라인이 전일의 고가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전일의 저가. 즉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프리장부터 뭔가 낌새가 보였어요. 프리장 딱 시작했는데 어제의 고가 위에서 이미 시작을 했죠. 고가 위에서 시작하고 고가를 전혀 위협하지도 않고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첫 봉, 두 번째 봉에서 돌파봉이 나오면서 끝까지 상승하면서 마무리. 그래서 전일에 고가 위에서 노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다음 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이렇게 못 간 종목도 있겠죠. 볼게요. 자, PSK 이 종목인데 PSK의 경우에는 어제는 되게 셌어요. 그래서 어제의 고가가 여기에 있었죠. 근데 프리장을 오늘 딱 시작을 했는데 방금 봤던 한미반도체와 전혀 다르죠. 한미반도체는 여기 위에서 막 주가가 놀았는데 근데 여기는 전일의 고가쯤에서 막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랐다 하다가 9시 본장 딱 시작하자마자 장대 음봉이 툭 떨어졌죠. 장대 음봉이 뚝 떨어지면서 전일의 고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종목은 갇힌 거죠. 그냥 오늘 갇힌 거죠. 그래서 추세상 그러면 PSK는 오늘의 매매할 종목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매할 거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PSK가 끝났냐? 이건 전혀 아니죠. 단기 추세 오늘 내일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에서만 이게 통용이 되는 거고 내일은 또 봐야죠. 내일 PSK가 좋을 거라면 당연히 오늘 만들어진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겠죠. 그럼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이때 돌파할 때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의 저가와 고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단기 매매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 트레이딩 난이도 역시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성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기준과 노하우 한번 참고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일등주 전략까지 함께 활용하신다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와 종목들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 역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장비주입니다. 건식 식각 장비라고 해서 노광을 통해서 노광이라는 게 이제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웨이퍼가 있으면은 회로를 그려가지고 이 부분만 쓰는 거죠. 이 부분만 쓰는 건데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내는 걸 바로 식각이라고 합니다. 식각. 그래서 건식이라는 거는 용액 같은 거 액체를 부어서 녹여버리는 게 아니라 가스죠. 특수가스를 통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고 그걸 바로 식각이라고 하고 지금 당연히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종목, 즉 반도체 장비주가 수혜를 입을 겁니다. 지금 가장 잘 남는 게 고마진 제품이 HBM이잖아요. HBM과 관련된 이 식각 장비도 납품하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조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긴 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도 4주 연속 빠졌죠. 4주 동안 연속으로 빠졌고 소위 물린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정고점을 바로 돌파하면서 신고가 쓰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크게 밀릴까? 아니요.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가 강조드리죠. 지금은 음봉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음봉이 나와주면 아유 좋다 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위아래 하면서 수익 기회를 반드시 줄 겁니다. 지금 밀리진 않는 거예요. 밀리면 오히려 좋아.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고 올라간다고 해서 또 그걸 더 올라간다고 해서 잡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략을 그대로 대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의 매수가의 경우에 10만 9천 원이 되겠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12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대략 한 10% 남짓 될 겁니다. 10% 지금 같은 장에 10%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런 식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9만 8천 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종목명을 공개를 안 했네요. 종목명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제가 검색기 두 종이죠. 두 종 모두 드리고요.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까지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 모두 선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히든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 이후에 공부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진환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낸 만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는 1등주 검색기까지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1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고 섹터와 종목, 타점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들은 전문가님의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공부방 오늘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등주 전략 말씀해 주신 박진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